짜르의 전자정치 그리고 소련의 독재정치와 작별을 고한 러시아.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 라시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 6월 12일 보리스 엘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소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러시아를 주권국가로 선언합니다. 모스크바에 소련과 러시아라는 이중 권력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소련은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추진했던 개혁과 개방, 즉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치가 생각했던 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죠. 사회주의 속에 점진적으로 시장 요소를 도입하려던 페레스트로이카가 진척이 없자 시장 경제로 완전히 전환하자는 급진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글라스노스치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발트 3국부터 시작해 탈소 독립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화국은 소련의 15개 공화국의 하나이긴 했지만 사실상 연방정부와 중첩되는 허구적인 공화국이었는데요.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표였던 엘친이 이러한 혼란을 틈타 러시아를 소련보다 우선시키겠다며 주권국가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91년 6월 12일에는 러시아 대통령을 뽑는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옐친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러시아를 필두로 자본주의 도입의 요구가 심화되고 각 공화국들의 민족주의 독립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고르바초프와 소련은 점점 실체가 없는 껍데기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어할 수 없었던 공산당 보수파들은 결국 휴가 중이었던 고르바초프를 크림반도 결정에 감금하고 1991년 8월 19일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곧이어 모스크바 시내에 전차와 장갑차가 들이닥쳤고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했다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의 대통령 엘친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쿠데타 발생 몇 시간 후 러시아의 통제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불법 쿠데타에 대해 시민항쟁과 총파업을 촉구합니다. 8월 20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쿠데타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묵묵히 사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쿠데타 지도부는 당황했지요. 러시아 의사당을 공격해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인간사슬을 만들어 탱크에 저항했고 탱크 부대의 군관들도 중립을 지키거나 엘친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1일 쿠데타 지도부 8명 중 1명이 자살하고 나머지 7명이 모스크바 탈출을 기도하면서 쿠데타는 싱겁게 막을 내립니다. 쿠데타 세력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소련 국민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당시 소련 국민들은 지도부들이 답답했고 소련이 가능한 빨리 사회주의를 포기하면 몇 년 안에 미국이나 독일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폐해와 시장경제가 가져올지 모를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렸지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를 바랬던 시민들의 등에 올라탔던 인물이 바로 옐친이었던 것입니다. 쿠데타는 결론적으로 옐친이라는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쿠데타군의 탱크 위에 올라 연설을 하는 그의 모습은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로 각인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옐친 사이 불안하게 균형을 이루었던 이중 권력은 옐친이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옐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크렘린을 떠나게 되는데요. 크렘린의 깃대에는 소련의 적기가 내려지고 러시아 3세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74년 동안 미국과 전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엘친은 러시아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로의 급작스러운 체제 전환은 올리가르히라는 신흥재벌만 만들어냈고 국민들은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죠.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옐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1990년 거듭말에 막 시작한 러시아 민주주의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공휴일입니다. 러시아가 옛 소련에서 독립하여 주권국가로 재탄생한 1990년 6월 12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또한 러시아에서 최초로 자유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 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러시아가 소련에서 독립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의 핵심이었고 소련 대부분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랄 중심 도시 에카제린부르크에 있는 옐친 센터에서 풀렸습니다. 옐친 센터는 옐친의 생애와 소련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의 탄생을 주제로 2015년에 개관한 박물관인데요.
러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실패한 지도자 옐친을 너무 미화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이 센터를 나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래 옐친이 러시아 민주주의를 지키기는 했어 였습니다. 6월 12일은 러시아가 과거 짜르의 전제정치 그리고 소련 시절 독재정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민주국가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푸틴의 20년 넘는 장기 집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말하기는 힘들지라도 1990년 새로운 세상을 원했던 러시아 사람들의 열망이 자유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헌법을 지켜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2일이 되면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국가를 소리 높여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